코워크를 제대로 사용해보면 정말 미쳤습니다. 데스크톱에 있는 폴더에 파일이 뒤죽박죽 쌓여 있다면 코워크에서 폴더를 추가한 뒤 요청 한 번만 하세요. 한순간에 폴더별로 분류가 끝납니다. 코워크의 최신 기능을 사용해서 엑셀로 관리하던 가계부를 코워크와 연결하면 가계부 대시보드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엑셀에서 단순히 새 데이터만 추가하면 대시보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클로드 코워크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도 바로 200% 효율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7가지 시나리오를 직접 따라하며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와 같은 영상을 기다렸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클로드 채팅은 써봤는데 코워크는 처음이라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파일을 보여주는 방법과 한계가 다릅니다. 클로드 채팅은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야 하고 최대 20개까지만 가능해요. 코워크는 업로드가 아니라 제 컴퓨터에 로컬 폴더를 선택하면 그 안에 있는 파일을 제한 없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작업할 파일이 20개가 넘는다면 코워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결과물의 차이입니다. 클로드 채팅은 보고서든 엑셀이든 결과물이 채팅창 안에 생성되기 때문에 매번 복사하거나 다운받아서 제 컴퓨터로 옮겨야 합니다. 코워크는 이 과정이 없어요. 처음부터 제 컴퓨터에 지정한 폴더에 바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3번째는 사실 이게 코워크를 쓰는 진짜 이유입니다. 클로드 채팅은 답을 알려주는 도구고 코워크는 직접 일을 해주는 도구예요. 예를 들어 컴퓨터 파일 정리를 도와달라고 하면 채팅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정리는 결국 제가 해야 되죠. 코워크는 진짜로 정리해서 돌려줍니다. 폴더를 열면 이미 다 정돈돼 있어요. 이 차이 하나 때문에 매주 반복하던 작업이 한마디로 끝나기도 하고 제가 자는 동안에도 일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나리오로 넘어가고 싶지만 코워크는 제 컴퓨터를 직접 건드리는 도구인 만큼 시작 전에 꼭 알아야 할 안전수칙 3가지가 있습니다. 빠르게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용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만 쓰세요. 간혹 데스크톱 전체를 통째로 맡기거나 다운로드 폴더 전체를 풀어놓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데스크톱에 코워크 워크스페이스 같은 이름으로 전용 폴더를 하나 만들고 작업할 파일들만 거기에 넣어서 시작합니다. 혹시 실수가 나더라도 영향이 그 폴더 안으로만 제한돼요. 두 번째, 중요한 파일은 반드시 복사본을 만들어서 작업시키세요. 가족사진, 회계장부, 계약서 등 잃어버리면 안 되는 원본 파일들 있을 텐데요. 이런 건 원본에 바로 코워크를 풀면 안 됩니다.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 복사본을 전용 폴더에 넣고 작업시키세요. 결과가 마음에 들면 그때 원본 대신 쓰시면 되고 혹시 잘못돼도 원본은 그대로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코워크 기본값은 승인 요청 모드예요. 작업 단계마다 먼저 물어봐줍니다. 그런데 설정을 보면 모든 승인 건너뛰기 옵션이 있어요. 처음엔 귀찮으니까 이걸 켜고 싶은 마음이 드실 텐데 절대 켜지 마세요. 이 승인 요청이 바로 코워크의 안전장치예요. AI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내가 보고 내가 결정하는 구조, 이게 있어야 코워크를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첫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아수라장인 데스크톱 정리하기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파일 이름을 의미 있게 변경하고 카테고리별로 폴더 구조를 만들어 자동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살펴볼게요. 코워크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로컬 파일 접근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참고로 코워크를 이용하려면 클로드에서 제공하는 데스크톱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클로드 공식 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고 영상 아래 남겨놓을 테니 자유롭게 참고하세요. 먼저 작업할 폴더를 준비할게요. 폴더 내용을 확인해보면 예제로 정리되지 않은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리하려는 원본 폴더에 바로 코워크를 연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코워크가 파일을 직접 수정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먼저 원본 폴더를 복제해서 복사본에서 작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이 데스크톱 정리 원본 폴더를 복제해서 사본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만든 후 코워크로 다시 이동하세요. 코워크는 클로드 데스크톱 앱에서 왼편 사이드바 상단에서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할 수 있어요. 준비된 작업 폴더를 연결하기 위해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클릭하세요. 폴더 선택을 선택한 뒤 작업 폴더 중 사본 버전을 선택해서 연결하세요. 클로드가 해당 폴더에 있는 파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냐는 팝업이 나오면 허용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른편에 질문을 클릭하면 승인 요청과 모든 승인, 건너뛰기가 있어요. 이는 클로드가 중요한 일을 진행하기 전에 자신에게 승인 요청하도록 하는 옵션으로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요청사항을 입력해 볼게요. 참고로 이 요청사항에서 이 폴더 안의 파일들을 내용 기반으로 정리해줘라고만 입력해서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클로드가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원하는 작업을 구체화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원하는 작업 방향이 구체적으로 있는 경우 이런 방식으로 한 번에 요청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파일 정리하기 전에 내용을 실제로 읽고 카테고리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파일을 분류할 때는 폴더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도록 요청했어요. 파일명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날짜와 내용 요약 방식으로 요청했고, 빈 파일 같은 경우는 삭제 후보 폴더를 만들어서 분류되도록 한 뒤 지우지 말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변경사항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파일을 만들어서 기록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마지막으로 실행하기 전에 직접 검토하고 싶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획부터 보여달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럼 요청해 볼게요. 결과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계획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단순히 자연어로 추가 요청하면 되고, 계획이 마음에 든다면 진행해줘라고 입력할게요. 진행이 완료되면 실제 사본 폴더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폴더가 요청한 대로 깔끔하게 분류되었고, 폴더를 통해 파일들을 확인해 보면 날짜와 내용 요약 포맷으로 이름도 잘 변경되었어요. 삭제 후보 폴더에는 지우지 말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직접 검토 후 삭제하면 되고, 요청했던 변경 내역 파일도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어떤 파일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개수의 파일을 요청했을 때 유용하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1개의 영수증 파일들을 모두 읽어서 엑셀 경비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가 파일들을 읽고 재배치했다면, 이번 시나리오는 파일들을 읽고 해석한 뒤 새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클로드 채팅에서는 20개까지만 업로드가 가능하기에 로컬 파일 개수 제한이 없는 코워크에서만 가능한 작업입니다. 현재 작업할 폴더부터 살펴볼게요. 이전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원본 폴더를 복제해서 사본을 준비했어요. 확인해보면 다양한 예제 영수증 파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코워크로 이동할게요. 먼저 작업 폴더를 설정하기 위해 프로젝트 아이콘을 클릭한 뒤 다른 폴더 선택을 클릭해서 해당 사본 폴더로 설정할게요. 참고로 여러 작업을 진행할 때 작업 폴더가 여러 개 선택되지 않도록 다시 살펴보세요. 준비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볼게요. 이 폴더에 영수증 파일들이 있어. PDF도 있고 사진도 있어. 여기서 날짜, 어디서 썼는지, 뭐 샀는지, 얼마였는지 읽어서 경비 보고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줘. 카테고리도 식비, 카페, 교통 등으로 분류도 해주고, 총 합계도 계산해줘. 혹시 사진이 흐려서 못 읽는 게 있으면 그대로 비워두지 말고 확인 필요라고 적어줘. 원본 파일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둬. 먼저 어떻게 할지 계획만 알려주고, 내가 괜찮다고 하면 시작해줘. 참고로 간단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이 폴더에 있는 영수증 파일들을 기반으로 경비 보고서 엑셀 파일 만들어줘라고 요청한 뒤 클로드와 함께 구체화할 수도 있어요. 다만 원하는 결과물의 형태가 명확하면 구체적인 프롬프트로 작성해서 요청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계획하도록 요청해 볼게요. 계획이 완료되면 직접 검토하고 실행하기 원하면 진행해줘라고 입력할게요. 완료되었다면 실제 사본 폴더에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면 경비보고서 엑셀 파일이 생성되었어요. 파일을 열어서 확인할게요. 결과를 토대로 요청했던 프롬프트가 잘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수증에서 날짜와 어디서 지출했고 무엇을 구매했고 비용은 얼마인지 요청했어요. 여기 보면 요청대로 모두 생성이 되었어요. 카테고리와 총 합계도 요청했고 잘 분류된 카테고리와 총 비용도 잘 확인할 수 있어요. 사진이다 보니 흐릿한 부분을 못 읽을 경우를 대비해서 확인 필요라고 적어달라고 요청했고 여기 확인 필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직접 영수증을 확인해서 다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된 경비보고서 엑셀 파일을 회사에 제출할 PDF 요약본으로도 만들어달라고 추가 요청해 볼게요. 코워크로 다시 이동할게요.
프롬프트로 이 경비 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PDF 요약본도 하나 만들어줘라고 입력한 뒤 요청하겠습니다. 폴더로 돌아가서 생성된 파일을 확인해 볼게요. 여기 PDF 파일이 생성되었고 열어볼게요. 결과적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PDF 보고서가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쌓여있는 회의록들을 기반으로 업무에 바로 쓸 수 있는 여러 결과물을 한 번에 만들어 볼게요. 구체적으로는 당장 해야 하는 할 일 리스트, 담당자별 팔로업 메일 초안, 그리고 주간 요약 문서까지 세 가지 종류의 결과물을 한 번의 요청으로 생성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파일을 이동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하나의 엑셀 파일을 생성했다면 이번 시나리오는 여러 종류의 결과물을 동시에 생성합니다. 먼저 작업할 폴더부터 살펴볼게요. 여기 복제해서 준비한 사본 폴더를 확인해보면 다양한 7가지 회의록 파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코워크로 이동할게요. 프로젝트 폴더 옵션을 클릭한 뒤 다른 폴더 선택을 클릭한 뒤 작업 폴더를 설정할게요. 프롬프트도 작성할게요. 이 폴더에 지난주 회의록들이 있어 할 일 정리해서 엑셀로 만들고 담당자별 팔로업 메일 초안도 써주고 이번 주 뭐가 있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요약도 같이 만들어줘. 이렇게 정리한 할 일 리스트를 엑셀로 요청했고 팔로업 메일 초안과 주간 요약도 요청했어요. 그럼 입력할게요. 결과적으로 액션 아이템부터 이메일 초안 그리고 주간 요약이 한 번에 생성되었어요. 그럼 직접 폴더에 생성된 파일들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회의록을 바탕으로 나온 주간 요약을 통해 회의에서 나눈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미리 작성된 팔로업 메일 초안을 통해 빠르게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성된 엑셀 파일을 통해 주간 액션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 뉴스레터 한 편만 준비해서 4개의 소셜 채널 콘텐츠로 한 번에 변환해서 저장하는 시나리오를 진행해 볼게요. 구체적으로는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스레드, 그리고 오픈 채팅용 콘텐츠를 한 번의 요청으로 동시에 생성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매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와 스킬을 함께 활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작업할 폴더부터 살펴볼게요. 뉴스레터 배포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확인하면 소스와 참고 폴더로 구성되어 있어요. 소스에는 미리 준비한 뉴스레터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참고 폴더는 인스타그램부터 링크드인, 오픈 채팅, 그리고 스레드로 콘텐츠 스타일을 변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파일을 준비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준비했는지 열어볼게요. 크게 목적, 포맷 규칙, 톤, 피해야 할 것,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3가지 예시들을 입력했어요. 콘텐츠 스타일에는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런 방식으로 클로드가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스타일 레퍼런스 파일들을 준비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코워크로 이동할게요. 왼쪽 사이드바에서 프로젝트를 클릭하세요. 오른쪽 상단에 뉴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작업할 폴더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기존 폴더 사용을 선택하세요. 여기에 작업 폴더를 설정한 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른쪽 컨텍스트에서 작업 폴더로 지정한 뉴스레터 배포를 확인할 수 있고 클릭해보면 소스 폴더와 참고 폴더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프롬프트를 입력할게요. 소스 폴더에 뉴스레터가 있어 참고 폴더에 있는 각 스타일에 맞춰서 링크드인, 인스타, 스레드, 오픈 채팅 콘텐츠로 바꿔서 각 파일로 저장해줘. 각 콘텐츠는 서로 독립적이니까 동시에 진행해줘. 마지막에 독립적이니까 동시에 진행달라는 요청은 요청사항이 여러 개이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병렬 요청으로 동시에 각각 진행되도록 요청해볼 수 있어요. 그럼 요청할게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파일이 생성되었고 실제 폴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파일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스타일 레퍼런스 내용이 반영된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롭게 검토해보고 수정하고 싶은 사항은 스타일 레퍼런스 파일을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한다면 코워크에서만 사용되는 스킬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다시 코워크로 돌아가세요. 스킬을 만들기 전에는 먼저 스킬 크리에이터라는 기본 스킬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만 확인하려면 왼쪽 사이드바 메뉴에서 커스터마이즈를 클릭하세요. 스킬을 클릭하세요. 여기 나온 스킬 크리에이터를 클릭한 뒤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활성화되어 있다면 다시 뒤로 나가주세요. 프로젝트를 클릭한 뒤 만들었던 뉴스레터 배포 프로젝트를 클릭하세요. 여기 프로젝트를 통해 나눈 최근 대화를 확인할 수 있고 클릭하세요. 이렇게 돌아와서
스킬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해볼게요. 지금 한 이 작업을 매주 반복할 거라서 스킬로 만들어줘. 새 뉴스레터만 소스 폴더에 넣고 뉴스레터 배포해줘. 한마디로 실행되도록 해줘. 그럼 실행할게요. 스킬을 만들 때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 클로드가 테스트한 결과를 토대로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검토 후 마음에 든다면 스킬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킬 파일이 나오면 스킬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스킬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제 이 프로젝트 안에서 작업 폴더에 안에 있는 소스 폴더에 원하는 뉴스레터 파일을 추가한 뒤 단순히 뉴스레터 배포해줘 라고 입력하면 동일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또한 단순히 아래 내용을 토대로 뉴스레터 배포해줘라고 입력한 뒤 뉴스레터 내용을 아래 붙여서 요청해도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등록한 스킬을 확인하려면 왼쪽 사이드바에서 커스터마이즈를 클릭하세요. 스킬을 클릭하세요. 여기 등록된 스킬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상단에 토글을 통해 활성 또는 비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클로드로 직접 편집하거나 클로드와 함께 스킬 편집이 가능하고 필요 없으면 제거도 가능하다는 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코워크의 스케줄링 기능을 활용해서 매일 아침 AI 분야 주요 뉴스를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브리핑 시스템을 만들어 볼게요. 앞서 살펴본 시나리오들이 내가 코워크에게 일을 시키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시나리오는 한번 설정한 뒤에 코워크가 나를 위해 자동으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코워크에서 왼쪽 사이드바의 스케줄 옵션을 클릭하세요. 오른쪽 상단에 새 일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곳에서 예약된 작업을 생성할 수 있어요. 먼저 이름은 AI 뉴스라고 입력할게요. 설명에는 매일 아침 AI 뉴스 3가지 정리라고 입력할게요. 이곳에 구체적으로 원하는 작업을 입력하면 되고 준비한 사항을 입력할게요. 이곳에 원하는 뉴스 주제를 입력했고 각 뉴스마다 제공하길 원하는 정보를 입력한 뒤 마지막에는 파일로 저장될 때 이름 포맷을 제공했습니다. 아래 프로젝트 작업 옵션에서 뉴스 파일이 매일 저장될 폴더를 지정하면 되고 미리 준비한 빈 폴더를 설정할게요. 기본 모델 옵션에서는 이 작업을 실행할 때 어떤 모델로 실행되길 원하는지 설정할 수 있어서 작업 복잡도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빈도를 클릭하면 반복 주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매일을 선택한 뒤 아침 7시로 설정해 볼게요. 여기까지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참고로 현재 스케줄 기능이 실행되려면 노트북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절전 모드 방지 옵션을 활성화해 놓으면 되고 미리 테스트하기 위해 생성한 스케줄 작업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지금 실행을 클릭해서 테스트해 볼게요. 스케줄 작업이 완료되면 이렇게 사이드베 스케줄 섹션에서 하늘색으로 포인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설정해 놓은 작업 폴더에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요청한 포맷대로 파일이 생성되었고 뉴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새 뉴스 내용을 기반으로 파일이 생성되고 단순히 확인만 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시나리오는 구글 시트에 기록한 지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대시보드로 만들어서 연결해 볼 것입니다. 이번 시나리오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구글 시트에 지출 한 줄을 추가하면 내가 만든 대시보드에 자동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갱신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라이브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클로드 채팅에서도 아티팩트라는 기능이 있지만 채팅의 아티팩트는 만든 시점의 데이터로 고정되어서 매번 다시 만들어줘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반면 코워크의 라이브 아티팩트는 열 때마다 외부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최신 상태로 자동 갱신됩니다. 먼저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가계부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뒀습니다. 이 파일 이름은 나의 가계부입니다. 참고로 코워크에서 구글 드라이브 커넥터와 연동해서 이 파일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가진 실제 가계부 데이터가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게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코워크로 이동할게요. 구글 드라이브 커넥터를 연동하려면 왼쪽 사이드바 메뉴 중 커스터마이즈를 클릭하세요. 커넥터를 클릭하세요. 저는 이미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동하지 않았다면 상단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커넥터 둘러보기를 클릭하세요. 이곳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찾을 수 있고 플러스 아이콘으로 나오면 클릭해서 구글 계정에 로그인해서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창을 닫고 뒤로 나가주세요. 라이브 아티팩트를 만드는 방법으로 라이브 아티팩트를 클릭한 뒤 오른쪽 상단에 새 아티팩트 버튼을 클릭해서 클로드와 채팅하며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 채팅에서 바로 요청해 볼게요. 뉴 태스크 메뉴를 클릭하세요.
제가 준비한 프롬프트를 입력할게요. 여기 보면 구글 드라이브에 어떤 파일을 참고해야 하는지 이름을 명시했고 대시보드를 라이브 아티팩트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래에는 대시보드에 들어가길 원하는 내용을 입력했고 마지막에는 새 지출이 추가될 때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럼 요청할게요. 참고로 구글 드라이브 커넥터를 연결할 때 안전하게 승인을 받고 진행하도록 설정해서 중간중간에 권한 허용 팝업이 나오면 확인 후 승인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시보드가 이렇게 생성되었어요. 만약에 데이터를 제대로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오른쪽 상단에 새로 고침 아이콘을 클릭하면 클릭할 때마다 새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실행해보면 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실행해도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못하면 클로드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대시보드에 새 데이터가 잘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글 시트로 돌아가서 데이터를 추가해 볼게요. 예제로 15만원 상당의 겨울 패딩을 쇼핑해서 구매했다고 작성할게요. 작성 완료했다면 다시 코워크로 이동할게요. 오른쪽 상단에 새로 고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여기 보면 겨울 패딩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추가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된 대시보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성된 라이브 아티팩트는 오른쪽 상단에 고정 아이콘을 통해 고정해 놓으면 왼쪽 사이드바에서 핀 섹션을 통해 언제든지 쉽게 방문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지막 7번째 시나리오는 4번째 시나리오에서 만들었던 뉴스레터를 배포하는 시스템을 디스패치 기능을 통해 모바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 책상 앞이 아닌 외부에서 폰으로 뉴스레터 본문만 보내면 집에 있는 내 컴퓨터가 알아서 4개의 채널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디스패치라는 기능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디스패치는 모바일용 코워크가 아닙니다. 내 폰이 내 컴퓨터에 리모컨이 되는 것이고 실제 작업은 항상 내 맥이나 PC에서 진행됩니다. 즉, 폰에서 요청을 보내면 내 컴퓨터가 로컬 파일, 스킬, 커넥터를 사용해서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내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알아둬야 할 제약사항이 있어요. 5번째 시나리오의 스케줄과 동일하게 내 컴퓨터는 깨어 있어야 하고 클로드 데스크탑 앱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폰은 리모컨일 뿐이고 실제로 일하는 건 내 컴퓨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디스패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코워크 화면에서 왼쪽 하단에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설정을 클릭하세요. 협업을 클릭하세요. 여기 발송 옵션이 있고 이 기능을 활성화해야 디스패치가 가능합니다. 활성화해주세요. 활성화했다면 뒤로 나가주세요. 메뉴 중 디스패치를 클릭하세요. 이제 모바일 화면에서 디스패치 기능으로 클로드와 대화를 나누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모바일로 이동할게요. 모바일에서 클로드 앱에 방문하세요. 왼쪽 상단에 메뉴 아이콘을 탭하고 디스패치 메뉴를 선택하세요. 디스패치가 연결되면 이렇게 온라인 표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곳에서 코워크에서 하고 싶은 작업을 모바일을 통해 요청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요청사항을 작성해 볼게요. 우선 4번째 시나리오에서 생성했던 스킬 기반으로 뉴스레터 배포를 실행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코워크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폴더 경로인지 알려줬고 아래 뉴스레터 콘텐츠를 예제로 입력했어요. 그럼 실행해 볼게요. 시간이 지나고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직접 결과물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그러면 응답으로 현재 데스크톱에서 지정했던 폴더에 저장된 파일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클릭해보면 이렇게 모바일에서도 결과물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데스크톱으로 돌아가서 폴더를 확인해보면 이렇게 파일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배운 7가지 시나리오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자유롭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상을 기대한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1시간을 10시간처럼 사용하는 그날까지 다음 영상에서도 그린코끼리와 함께 성장합시다.